4월의 햇살이 서초동 가정법원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대리석 바닥에 길고 옅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고날에는 크림색 블라우스에 깃을 매만졌다. 그녀의 불안한 손가락이 잊지도 않은 주름을 폈다. 약한 메스꺼움이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상기시켰다. 두 번의 가슴 아픈 유산 끝에 희망을 붙잡고 끈질기게 버텨준 작은 기적이었다.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생긴 버릇이었다. 법원 복도는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바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지만 날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과 눈앞에 굳게 닫힌 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곧 권시혁이 올 것이다. 지난 8년간 꿈과 두려움, 그리고 유산 후에 끝없는 밤들을 함께했던 남편. 그가 별거 조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만남을 요청했다. 날에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벽시계를 보는 동안 드러난 또 다른 불안한 습관이었다. 10시 28분. 그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2분 먼저 도착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복도 저편에서 패션 잡지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인물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재무 코치, 마리안. 흠잡을 데 없이 따내린 머리와 그을린 탄탄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하얀색 정장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날에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좋은 아침, 나래씨. 복도 반대편에서 권시혁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부동산 컨설턴트로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때 입는 최고의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 나래가 알아챌 수 없는 억눌린 에너지가 느껴졌다. 나래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다. 금태에 안경을 쓴 대머리의 시혁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나래는 마리안도 따라 들어와 시혁의 옆에 서는 것을 보았다. 그 익숙한 모습에 속이 뒤틀렸다. 고나래 씨.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혼 조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만 권시혁 씨께서 기존 서류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래는 시혁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소에는 단단하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래야.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혼인신고서를 준비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래는 눈을 깜빡이며 봉투와 시혁, 그리고 아침 햇살 아래 섬세하게 빛나는 약혼 반지를 낀 마리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리 오늘 결혼해. 시혁의 말이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가 떨어지듯 내려앉았다. 마리안과 나는 한동안 함께였어. 그리고 그녀는 임신 4개월이야. 세상이 위태롭게 기울었다. 나래는 한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그곳에서는 그녀 자신의 3개월 된 아기가 엄마를 덮친 감정의 쓰나미를 느낀 듯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무실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고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다. 마리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인플루언서다운 그녀의 완벽한 미소가 칼날처럼 번뜩였다. 존중의 의미로 나래 씨가 먼저 알았으면 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소리, 눈물, 혹은 어머니가 즐겨보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극적인 장면을 기대했다. 하지만 두 번의 유산을 겪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고날에는 그저 미소 지었다. 눈가에는 미치지 않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작은 미소였다.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던 두 손은 이제 완벽하게 멈춰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마저 놀라게 할 정도의 위엄을 갖추고 일어섰다. 나래는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치마를 폈고 시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축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 표면처럼 평온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을 찾길 바라요. 그녀는 뒤돌아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계산된 듯 침착했다. 복도에 나와서야 비로소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마지막 기념일에 시혁이 선물했던 목걸이를 만지며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얼음 단검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금속벽에 몸을 기댔다.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작은 정보 선반 위에 흩어져 있던 안내 책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그녀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창백하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짙은 갈색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통 너머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결의의 불꽃,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를 향한 조용한 약속. 우린 해낼 수 있어.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깃든 새로운 생명을 향해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할게. 엘리베이터 문이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나래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8년의 결혼 생활과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미래를 뒤로한 채 그녀는 회전문을 지나 서울의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 그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나래가 서울 숲을 가로지를 때 한낮의 태양 아래 서울의 거리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뜨거운 보도블록 위로 울렸다.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분수의 물소리와 섞여 그녀의 내면의 혼돈과 잔인하게 대조되는 평범함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나무 벤치 앞에 멈춰 섰다. 병원, 당직, 근무 중 점심을 먹던 바로 그 자리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 16통. 수간호사에게서 온 문자 3개. 응급실 근무는 1시간 전에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소금 기둥처럼 시간에 얼어붙은 채 그곳에 있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작은 개를 데리고 있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래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대신 그녀는 공원 화장실로 달려가 아침에 먹은 토스트를 간신히 개원했다. 얼룩진 화장실 거울에 그녀 자신의 흐릿한 모습이 비쳤다. 4개월. 시역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4개월이야. 그녀의 손이 떨리며 가방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찍은 아기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3개월. 고작 일주일의 차이가 운명의 잔인한 농담처럼 그녀를 비웃었다. 휴대폰 알림음이 그녀를 꿈에서 깨웠다. 마리안이 보낸 사진 첨부 문자였다. 나래는 숨을 참았다. 사진에는 판사 앞에서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얀 정장을 입고 빛나는 마리안. 그녀의 뺨에 키스하는 시역. 문자는 짧았다. 쉽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언제나 우리 이야기의 일부일 거예요. 나래의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극적인 폭발이 아니라 마치 눈의 무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다.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결정적인 소리. 강박적으로 가방 속 물건들을 재정리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이모, 나래예요. 전화기 너머로 포옹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강원도 사투리로 답했다.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이냐? 속초로 가겠다는 제안 아직 유효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배경에서 갈매기 소리만이 들렸다. 내 집은 언제나 내 집이지, 아가. 언제 올래? 오늘 바로요. 서울을 벗어나야겠어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스스로도 놀랐다. 따뜻한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릴게. 옥순자 이모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래야, 너 지금 임신 3개월이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모, 이번 아기는 살릴 거예요. 아파트로 가는 택시 안은 건물과 추억들로 흐릿했다. 모든 거리가 기억을 품고 있었다. 시역이 청혼했던 레스토랑, 2번째 아기를 잃었던 병원, 일요일마다 산책하던 공원. 서울. 그녀의 서울은 부서진 순간들의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아파트에서 나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필수품만 가방에 챙겼다. 옷, 서류, 할머니가 짜주신 담요,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녀의 손가락이 결혼 앨범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것을 사진 액자들과 8년간의 작은 기념품들과 함께 책장에 남겨두었다. 주방의 화강암 조리대 위에는 시역의 우아한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다. 저녁 기다리지 마. 늦어. 어제 날짜였다. 나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다. 추억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위해서. 속초행 KTX는 2시간 후에 출발했다. 아파트 문을 닫기 전 나래는 문지방에 멈춰섰다. 현관 테이블 위에 그녀는 결혼 반지와 함께 쓰던 자동차 열쇠를 내려놓았다. 그 옆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아.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마리안의 인스타그램 알림이었다. 깜짝 결혼 해시태그와 함께 재단 앞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나래의 속을 뒤집어 놓는 헌사가 달려 있었다. 진정한 사랑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용감하게 열어야 해요. 나래는 휴대폰을 잠그고 가방에 넣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이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면 동해의 짠 내음이 그녀를 맞이할 것이고 푸른 수국과 항상 바다를 향해 열린 창문이 있는 옥순자 이모의 집이 그녀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어느 승강장으로 가시나요? 역에 도착하자 택시기사가 물었다. 나래는 심호흡을 하며 한 손으로 배를 감쌌다. 4번이요. 동쪽으로 가는 거요. 나래가 눈을 떴을 때 기차는 동해안을 따라 구불구불 달리고 있었다. 은하처럼 바다 위에 뜬 보름달이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여행 내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던 그녀의 손은
이제 배 위에 보호하듯 얹혀 있었다. 객차는 거의 비어 있었다. 몇 줄 앞에 노부부가 졸고 있었다. 해질녘의 해바라기처럼 서로에게 기댄 머리. 나래는 시선을 돌렸다. 그 친밀한 모습이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었고 그녀는 창밖을 보며 그 아픔을 삼키려 했다. 다음 역은 강릉역입니다. 기계음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했다. 나래는 짐칸에서 캐리어를 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심코 낡은 손잡이를 스쳤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 썼던 바로 그 캐리어였다. 잊어야 할 또 다른 추억. 기차가 멈추자 역은 인공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승강장으로 내려서자 서울의 건조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축축하고 짠 해안 공기가 뺨을 때렸다. 시계는 2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래는 잠시 멈춰 그 새로운 공기로 폐를 가득 채웠다. 마치 그날의 사건들을 정화할 수 있을 것처럼. 나래야 우리 강아지. 오기모의 목소리가 텅 빈 승강장에 울려 퍼졌다. 거기에 그녀의 이모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오래된 참나무처럼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 트레이드마크 이는발을 아무렇게나 틀어 올리고 어깨에는 파란색 쇼를 두른 모습. 말없이 그녀는 나래를 로즈메리와 바다, 냄새가 나는 품에 안았다. 몸이 얼음장이구나, 아가. 오기모는 나래의 팔을 문지르며 속삭였다. 매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파란 눈이 조카의 얼굴을 훑었다. 유령처럼 창백하네. 된장찌개 끓여놓길 잘했지. 오기모의 작은 현대차를 타고 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가볍게 내리기 시작한 비 아래 속초 구시가지의 돌길이 반짝였다. 나래는 고풍스러운 건물 정면, 단철 발코니, 줄문에 차양이 쳐진 닫힌 가게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동화 속에서 나온 듯 서울의 공격적인 현대성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 길 기억나니? 울산바위 쪽으로 가파른 길을 오르며 오기모가 물었다. 대학교 가기 전에 여름마다 엄마랑 여기 오곤 했잖아.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벽, 전망대로 이어지는 돌계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철제 가로등을 알아보았다. 시역 이전, 유산 이전, 모든 것 이전에 더 단순했던 삶의 기억들. 다음 커브를 돌자 오기모의 집이 나타났다. 녹색 덧창이 달린 2층 석조 건물과 달빛 아래 수국이 야생적으로 자라는 정원. 공기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났다. 페퍼민트야. 나래의 얼굴에 떠오른 호기심을 알아챈 오기모가 설명했다. 약초밭을 만들었지. 은퇴한 소아과 의사의 늙은 버릇이야. 누가 언제 진정시키는 차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나래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하얀 회벽, 짙은 색의 나무들보, 벽난로 위은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들. 간호사로 졸업하며 오기모와 함께 웃고 있는 새로운 사진 하나. 마치 한 세기가 지난 것 같았다. 내 방은 준비됐어. 오기모가 삐걱거리는 계단으로 그녀를 안내하며 말했다. 늘 쓰던 방. 크림색 벽과 바다를 향한 창문이 있는 방은 그대로였다. 단철 침대에는 라벤더 향이 나는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신선한 수국이 꽂힌 꽃병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내일 얘기하자. 오기모가 나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쉬어. 너랑 아기 둘 다 잠이 필요해. 문이 닫히자 나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온종일 억눌려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찌개 그릇을 들자 익숙한 향기가 과거로 더 행복했던 날들로 그녀를 데려갔다. 소음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다. 마리안이 부산에서의 초고속 신혼여행 사진을 올린 것이었다. 나래는 사진을 보지 않고 화면을 잠갔고 잠시 망설인 후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달빛 아래 파도가 태고의 리듬에 맞춰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다. 영원하고 변화무쌍한 바다는 그녀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속삭이는 듯했다. 나래는 차가운 유리에 한 손을 대고 온종일 처음으로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래층에서 오기모는 끓는 물속에서 페퍼민트 잎이 춤추는 동안 오래된 강원도 기도문을 읊조리며 차를 더 준비하고 있었다. 부엌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갈매기 소리와 갓 내린 커피, 향과 함께 새벽이 왔다. 나래는 눈을 떴다.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서울 아파트의 인공적인 어둠이 아니라 동해의 야생적인 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한 손은 본능적으로 배 위에 얹었다. 아기. 한순간 모든 것이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법원, 마리안, 결혼식, 도망.
그녀의 손가락은 시트를 몇 번이고 매만지는 불안한 의식을 시작했지만 계란말이 냄새가 그녀를 현재로 붙잡았다. 잘 잤니? 잠꾸러기야. 계단을 내려오자 부엌에서 오기모가 인사했다. 이미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빗은 이모는 그릇에 무언가를 힘차게 적고 있었다. 거의 십시야. 서울에서는 보통일지 몰라도 여기 바다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 나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수십 년의 습관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모를 바라보았다. 조리대 위에는 정원에서 갓 딴 신선한 허브들이 작은 무더기로 정돈되어 있었다. 페퍼민트, 로즈마리, 라벤더. 잘 먹어야 해. 옥 이모는 나래 앞에 계란말이 한 접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놓으며 선언했다. 이건 임신 중 메스꺼움의 특효야. 내 증조 할머니의 오래된 비방이지. 계란말이 첫 입에 나래는 자신이 배고픈 줄도 몰랐던 허기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 맛있어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옥 이모가 일부러 화난 척하며 대꾸했다. 소아과 의사, 30년 하니까 최고의 약은 때로 좋은 집밥이라는 걸 알게 되더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파란 눈으로 나래를 살폈다. 의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산부인과 진료는 예약했니? 나래는 고개를 저었다. 포크가 중간에 멈췄다. 지난 24시간 동안 도망치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새로운 삶의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건 오늘 바로 해결하자. 오기모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며 결정했다. 병원에 아주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를 알아. 몇 년간 같이 일했지. 이모, 저는... 나래는 입술을 깨물고 차분히 찻잔을 응시했다. 진료 기록도 안 가져왔어요. 서울 병원에도 제대로 인사도 못했고요. 그냥 도망쳤어요. 오기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래 앞에 앉아 그녀의 불안한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나를 보렴, 아가. 그녀는 나래가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도망치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생존이야. 그 말에 나래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눈물이 반쯤 먹은 계란말이 위로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 모든 걸 잃었어요, 이모. 제 일, 제 집, 제... 목소리가 갈라졌다. 전부가 아니지. 옥 이모가 단호하게 정정하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그 모든 고통 끝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아기가 있고 그리고 잔소리 많은 늙은이 치고는 꽤 괜찮은 내가 있잖니. 부엌 창문으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와 창턱 화분에 자라는 허브들을 비췄다. 나래는 심호흡을 했다. 익숙한 향기가 그녀의 신경을 진정시켰다. 자, 이제... 옥 이모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나가자. 넌 바닷바람이 필요하고 난 수산시장에서 장을 봐야 해. 인생은 멈추지 않아. 내 아가야. 옷을 갈아입으러 올라가던 중 나래는 복도 거울 앞에 멈춰섰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부어 겨우 알아보는 여자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 방에서 그녀는 도착 후 처음으로 캐리어를 열었다. 급하게 접은 옷들 사이에서 구겨졌지만 깨끗한 간호사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가슴에 품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익숙한 천의 감촉. 아직 꺼져 있던 휴대폰이 가방 속에서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하고 전원을 켰다. 즉시 알림이 폭포수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시역의 부재중 전화, 병원 동료들의 메시지, 마리안 코칭 공식 계정의 팔로우 요청.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나래는 병원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그러고 나서 이메일을 열고 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김 부장님께 사전 통보 없이 부재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속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진 퇴사 절차와 제 업무 서류 이관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래야. 아래층에서 오기모가 불렀다. 바다가 우리를 기다린다. 나래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닫았다. 그녀는 아직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헐렁한 원피스를 골라 재빨리 갈아입었다. 내려가기 전 그녀는 잠시 창가에 멈춰섰다. 아침 햇살 아래 바다는 거대하고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가요. 그녀는 휴대폰을 침대 옆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다. 이메일은 기다릴 수 있었다. 오늘 이모가 말했듯이 바다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오전 햇살 아래 속초관광수산시장은 활기로 넘쳐났다. 나래는 이모를 따라 좌판 사이를 거닐며 이모가 강원도 사투리로 상인들과 흥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익숙함으로 움직였다. 신선한 생선, 잘 익은 과일, 갓 구운 빵,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짠 바닷바람과 섞였다.
옥 선생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오랜만이네요. 흠없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눈이 반짝이는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나래는 이모가 살짝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아, 영미 씨. 좋은 아침. 옥 이모는 나래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조카 나래야. 한동안 나랑 같이 지낼 거야. 영미 씨의 눈이 무언가 알아챈 듯 빛났다. 아, 서울에서 온 간호사. 맞네. 맞아. 몇 년 전에 응급실 공로로 상 받았을 때 신문에서 사진 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헐렁한 원피스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나래의 배에서 멈췄다. 그리고 보니 좋은 소식도 가져왔나 보네? 나래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오른손이 불안하게 가방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신선한 광어 좀 줘요. 옥 이모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오늘 들어온 거 있수? 영미 씨가 생선을 포장하는 동안 나래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자신들 쪽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속초 같은 해안마을에서는 비밀이 갈매기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신경 쓰지 마라. 시장을 나오며 옥 이모가 속삭였다.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할 거리가 필요하거든. 내일이면 또 다른 일이 생길 거야. 그들은 구시가지의 돌길을 조용히 걸었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래는 작은 서점 쇼윈도 앞에 멈춰섰다. 진열된 책들 사이에서 한 제목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다시 태어나다. 임산부를 위한 마음챙김 안내서 저자 마리안. 말도 안 돼. 시장 가방을 쥔 그녀의 손가락이 굳어지며 중얼거렸다. 책 뒷면의 저자 사진에는 명상 자세를 취한 마리안이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는 거짓 희망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래야. 옥 이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괜찮니? 얼굴이 하얘.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 참 좁네요. 마리안이 산호색 여름 원피스를 입고 서점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4개월 된 배가 우아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 뒤에는 시역이 가게의 그늘 속으로 녹아들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뭐야? 나래는 한 걸음 물러서다 옥 이모와 부딪혔다. 당신들이 왜 여기에? 북투어 중이에요. 마리아는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두 팔을 벌렸다. 제 책이 대성공을 거둬서 속초는 필수 코스였죠. 당신이 여기로 이사 온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SNS는 정말 대단하죠? 인스타그램에 체크인 한 번이면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나래는 세상이 위태롭게 기우는 것을 느꼈다. 속초에 도착했다고 위치 정보를 태그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 내 조카는 쉬어야 해. 오기모가 북풍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리고 당신들은 서점 입구를 막고 있잖아. 아, 그 유명한 옥순자 이모님이시군요. 마리아는 긴장된 분위기를 무시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시혁 씨한테 선생님과 그 자연요법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다음 책에 전통의학에 대한 장을 쓰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아니요? 나래의 목소리는 모두를 심지어 자신마저 놀라게 했다. 부드러웠지만 고요한 바다처럼 단단했다. 인터뷰도 책의 한 챕터도 그 어떤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여긴 이제 제 도시, 제 안식처예요. 침묵하던 시혁이 한 걸음 나섰다. 나래야, 나는 가요, 이모. 나래는 오기모의 팔을 잡았다. 이 더위에 광어가 상하겠어요. 그들은 돌길을 따라 멀어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관광객들의 웅성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섞였다. 나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마리안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니? 모퉁이를 돌자 오기모가 말했다.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내가 주인을 알거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뒤쪽 테라스에 앉을 수 있어. 나래는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던 손이 조금 진정되었다. 이모, 그들이 계속 저를 찾아낼까요? 오기모는 걸음을 멈추고 겉모습 너머를 보는 듯한 그 파란 눈으로 조카를 바라보았다. 아가, 때로 인생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시련을 주지. 하지만 기억해. 바다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아. 숨겨진 아이스크림 가게 테라스에 앉아 나래는 휴대폰을 꺼내 단호한 손가락으로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 한 마리의 외로운 갈매기가 항구 위를 자유롭고 목적 없이 활공하고 있었다. 때로는 옥 이모가 조카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길을 잃는 것이 자신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잿빛 오후 하늘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있던 나래는 오가는 간호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하얀 제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삶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침내 서울에서 보내온 진료 기록이 담긴 서류 봉투 위를 불안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고나래님, 젊은 간호사가 문 앞에서 불렀다. 황보라 교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진료실은 밝았고 속초를 둘러싼 푸른 산들이 보이는 전망이 있었다. 책상 뒤에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전문가답게 틀어 올리고 빨간 뿔테 안경을 쓴 50대 여성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래, 당신이 옥 선생님 조카로군. 황보라 교수는 아부의자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자네 이모랑 내가 레지던트 동기였지. 이 병원이 가졌던 최고의 소아과 의사였어. 나래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급하게 진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지. 옥 선생님이 자네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 교수는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이전 유산 경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네. 이번 임신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교수가 그녀의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나래는 결코 만나지 못했던 두 아기를 생각했다. 두 번째 유산 때 시역이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던 일을 떠올렸다. 서울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지? 교수의 질문이 그녀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요. 알아? 황보라 교수는 의자에 기댔다. 우리 병원 응급실에 자리가 하나 비었어. 수간호사가 다음 달에 은퇴하거든. 나래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저는 임신 중인데요. 간호사도 엄마가 될 권리가 있지. 교수는 미소 지었다. 게다가 자네의 경력 기록을 봤어. 응급의료 서비스 우수상을 아무에게나 주진 않지. 나래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피가 튄 제복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헐떡이며 나타났다. 교수님, 7번 국도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움이 필요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래는 일어섰다. 조금 전까지 떨리던 손은 이제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황보라 교수는 잠시 그녀를 살폈다. 확실한가? 이게 제가 할 줄 아는 일인걸요? 나래는 몇 주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후 3시간은 정신없는 활동의 연속이었다. 나래는 마치 몇 년간 일했던 사람처럼 응급실을 누볐다. 팀과 협력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혼돈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다. 임시 동료들은 그녀의 경험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의심 없이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여기 정맥 주사 라인 필요해요. 흥분한 환자를 상대하며 애쓰는 젊은 간호사에게 그녀가 지시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나래는 첫 시도에 혈관을 찾아냈다. 진정하세요. 어르신. 다 됐습니다. 저랑 같이 숨 쉬세요. 마침내 위기가 진정되자 나래는 지쳤지만 이상하게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이것을 잊고 있었다. 아드레날린, 사명감, 돕는다는 만족감. 인상적이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황보라 교수였다. 아직도 임신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나? 나래는 미소 지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얼굴에 나타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하지만 먼저 집에 가서 쉬게. 교수는 그녀의 빌린 가운 주머니에서 계속 진동하던 휴대폰을 가리켰다. 누가 자네를 찾는 것 같군. 옥이모였다. 나래는 초음파 검사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죄송해요, 이모.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응급 상황이 있어서. 알아. 옥이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사고 때 응급실을 지휘한 임신한 간호사 얘기로 병원 전체가 떠들썩해. 하지만 이제 아가, 내 몸부터 챙겨야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나래는 거울 앞에 멈춰섰다. 거울 속에는 다른 여자가 비쳤다. 머리는 전문가답게 하나로 묶고 뺨은 활동으로 붉어졌으며 눈은 새로운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다. 아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린 해낼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서울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복도에서 한 간호사가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다. 마음 챙김과 모성, 강연, 강사, 마리안. 다음 주. 나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그녀에게는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밖에서는 해가 설악 해변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 마리의 외로운 갈매기가 파도 위를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활공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월요일 아침에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특유의 에너지로 활기찼다. 이제 정식으로 수간호사 첫 주를 맞은 날에는 점점 더 눈에 띄는 4개월 반 된 배 위로 제복을 매만졌다. 팀원들은 지난주 사고 때의 활약 이후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간호사님. 다정한 눈빛과 뚜렷한 강원도 억양을 가진 베테랑 간호사 차가람이 인사했다. 제가 봐야 할 거라도 있나요? 휴게실에서는 한 무리의 간호사들이 아이패드 주위에 모여 있었다. 나래를 보자.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비켜섰다. 화면에는 특유의 전문적인 스타일로 마리안이 홍보 영상을 찍고 있었다. 감성 웰니스 코치로서 마리안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는 임신을 핑계로 전문적인 성장을 멈추는 여성들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제 새 책, 다시 태어나다에서는 나래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복 주머니 위에서 불안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차가람이 영상을 끄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나래는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근무교대를 정리하고 물품을 점검하는 동안 마리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역량 강화라는 가면 아래 얼마나 많은 다른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을까. 응급실 코드 블루. 외침이 복도를 번개처럼 갈랐다. 나래는 응급처치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제 동생이에요. 다른 여자가 익숙한 책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나래는 표지를 알아보았다. 마리안의 책이었다. 책의 조언을 따랐어요. 자연적인 게 더 좋다고 해서 임신약을 끊었어요. 시간이 1초간 멈췄다. 나래는 심장 모니터, 환자의 확장된 동공, 바닥에 떨어진 책을 보았다. 평소 불안하게 움직이던 그녀의 손이 전문적인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차가람 선생님, 다이아제팜 오미지 필요해요. 진샘 선생님, 만약을 대비해 삽관 장비 준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분했다. 보호자분, 동생분이 정확히 어떤 약을 끊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후 2시간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마침내 환자를 안정시킨 후 나래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컴퓨터를 열고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쉬어야 해. 문과에서 황보라 교수가 제안했다. 오전 내내 서 있었잖아. 나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중요해요. 마리아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은 거의 알아. 교수가 그녀 앞에 앉으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2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그 환자는 아기를 잃었지. 나래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네, 사건은 비밀 합의로 종결됐어. 가족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 대가로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했지.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나래는 이메일을 열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들을 피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 있었다. 서울대병원 시절 옛 동료가 보낸 3통의 이메일. 이별의 혼돈 속에서 무시했던 경고들이었다. 나래는 소리내어 읽었다. 마리안 조심해. 대구랑 부산에서 심각한 사례에 대한 소문이 있어. 그녀의 조언을 따른 임산부 환자들 말이야. 뱃속의 아기가 그녀의 동요에 반응하듯 움직였다. 나래는 배 위에 보호하듯 손을 얹고 법정에서 마리안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존중의 의미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황보라 교수가 물었다. 나래는 단호하게 컴퓨터를 닫았다. 먼저 제 근무를 마치고 몇 군데 전화를 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은 그녀는 이모의 약초들을 떠올리며 말을 멈췄다. 오늘 밤은 옥 이모님과 얘기해야 해요. 그날 오후 병원을 나설 때 속초의 하늘은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래는 입구에 멈춰서서 갈매기들이 건물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예기치 않은 기억이 떠올랐다. 초창기 데이트 시절 마리안에 대한 존경심과 그녀의 조언이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역. 휴대폰이 알림으로 진동했다. 마리안이 롯데 리조트에서 열리는 다음 강연을 알리는 사진을 전문 계정에 올린 것이었다. 사진에는 코치가 고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임신한 배 위에 한 손을 얹고 촛불과 치유 수정에 둘러싸인 채 나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의 소화과 의사로서의 지혜와 귀중한 의료 사례 기록을 가진 오기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이모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용기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옥 이모의 서재는 허브차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나래는 바닥에 앉아 의료 서류 폴더, 파일, 그리고 노트북에 둘러싸여 흩어진 문서들을 몇 번이고 검토했다. 5개월 된 그녀의 배가 메모를 하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낮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드럽게 닿았다. 이것 좀 보렴.
오기모가 말했다. 그녀의 돋보기 안경이 낡은 램프 불빛 아래 빛났다. 2023년 대구 사례. 초산모 28세 온라인 강의에서 들은 자연치유 조언을 따라 임신성 고혈압 치료를 중단했어. 날에는 디지털 문서에 정보를 추가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결과는 심각한 자간전증. 아기는 오기모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파란 눈이 흐려졌다. 살아남지 못했어.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그 말의 무게를 반영하는 메아리처럼. 나래는 본능적으로 배에 손을 가져갔다. 아기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문서화된 사례가 5건이에요. 그녀는 노트를 검토하며 중얼거렸다. 부산, 대구, 서울에서 2건. 그리고 이제 속초, 우리 병원까지.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모두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후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했지. 오기모가 페퍼민트 차를 더 따라주며 덧붙였다. 나래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차가람 간호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제 그 환자분이 수 간호사님을 찾으세요. 더 드릴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나래는 생각에 잠겨 입술을 깨물었다. 환자의 언니는 마리안이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과 독점적인 조언을 공유하는 비공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대해 언급했었다. 갈 거니? 옥 이모가 조카의 눈에서 그 표정을 읽고 물었다. 가야 해요. 나래는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비바람 속에서 성남바다가 바위를 때리는 창가로 다가갔다.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인 후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마리안의 최신 게시물은 아기와의 교감을 위한 아침 의식을 보여주었다. 배 위에 놓인 수정, 향초, 그리고 나래가 이제는 임신 중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천연 보충제 목록. 떨리지만 단호한 손가락으로 나래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이자 보건 전문가로서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씁니다. 정말 확실하니? 오기모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읽으며 끼어들었다. 마리아는 강력한 인맥과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해요. 나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더 많은 비극을 막는 일이죠. 초인종이 울려 그들을 놀라게 했다. 문구멍을 통해 나래는 익숙한 모습을 알아보았다. 응급실의 신참 간호사 진샘이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문을 열자 진샘이 말했다. 그녀는 아직 제복 차림이었고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걸 보셔야 해요. 그녀는 마리안의 비공개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메시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었다. 부작용을 공유하는 여성들, 무시당한 의문들, 고대의 지혜로 포장된 위험한 조언들. 제 동생도 이 그룹에 있었어요. 진샘이 설명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6개월 전에 이 조언들을 따르다가 아기를 잃었어요. 병원비를 내려면 돈이 필요해서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나래는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오기모는 이미 또 다른 찻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 말해줘요. 그녀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세 여성은 증언, 스크린샷, 의료 기록을 수집하며 새벽까지 일했다. 오기모의 서재는 임시작전본부가 되었고 모든 문서, 모든 메시지,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는 진실을 밝힐 퍼즐 조각이 되었다. 내일이 롯데 리조트에서 그녀의 강연이 있는 날이에요. 마침내 떠날 준비를 하며 진샘이 상기시켰다. 언론도 추종자들도 올 거예요. 나래는 노트북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가 만든 파일은 단순한 증거 모음 이상이었다. 그것은 돈과 두려움으로 침묵당했던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였다. 나중에 방에서 나래는 거울 앞에 멈춰섰다. 거울 속에는 한 달 반 전 서울에서 도망쳤던 그 여자와는 다른 여자가 비쳤다. 더 강하고 더 단호하며 자신의 이야기 너머의 목적을 가진 여자.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시역에게서 온 문자였다. 강원대병원에 있다는 거 봤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마리안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래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에는 지나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내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배 위에 보호하듯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내일 진실이 밝혀질 거야. 롯데 리조트의 메인홀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로비에 서서 나래는 마리안의 강연을 듣기 위해 도착하는 임산부들과 대체의학 전문가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5개월 된 배는 진샘이 빌려준
전문적인 권위를 풍기는 우아한 네이비색 원피스 아래 숨겨져 있었다. 준비됐어? 그녀를 동행하기로 자원한 차가람이 속삭였다. 그의 옆에서 황보라 교수는 태블릿에 담긴 문서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불안한 손이 원피스에 있지도 않은 주름을 폈다. 가방 속에는 증거로 가득 찬 폴더에 무게가 타는 듯했다. 모두 도착했어. 의료 전문 기자들이 앞줄에 앉아있고 교수가 확인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표들도 방금 들어왔어. 조명이 어두워지자 청중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마리안이 임신한 몸을 돋보이게 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나며 무대에 나타났다. 그녀의 전문적인 미소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빛났고 그녀는 의식 있는 모성의 치유력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다. 현대의약품은 현대의 독입니다. 마리안이 선언했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우리 몸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연적 직관과 연결된 어머니는 대구에서 아기를 잃은 어머니처럼요? 나래의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일어서 있었고 옆 조명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마리아는 눈을 깜빡였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민정 씨, 28세. 나래는 무대를 향해 나아가며 말을 이었다. 임신성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라는 당신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웅성거림이 홀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제 방법들은 수년간의 연구로 뒷받침됩니다. 이런 방법들처럼요? 나래는 비공개 카카오톡 그룹 채팅의 스크린샷을 화면에 띄웠다. 위험한 조언들, 부작용에 대한 증언들, 걱정하는 여성들의 무시당한 간청들. 그건 사적인 정보예요. 마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라고요? 홀 뒤편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합세했다. 시역이었다. 당신이 기밀 유지 협약서로 침묵시킨 모든 여성들의 권리처럼요? 나래는 놀라 돌아섰다. 시역은 폴더를 들고 중앙 통로를 걸어오고 있었다. 미안해, 마리안. 하지만 더 이상 공범이 될 수는 없어. 합의금 서류들, 은폐된 사건들, 전부 여기 있어. 경비. 마리안이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홀의 문이 벌컥 열렸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들어왔다. 진샘과 그녀의 동생이 이끄는 침묵을 깬 피해자들이었다.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아기가 죽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현대의학이적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때 황보라 교수가 일어섰다. 그녀의 명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혼돈을 갈랐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대에서 뒷걸음질 쳤다. 한 손으로 배를 감쌌다. 처음으로 그녀의 평온한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한 건 대안을 제시한 것뿐이에요. 이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요. 거짓말에 근거한 결정이었죠. 나래는 무대로 올라가 자신의 결혼을 파괴한 여자와 마주섰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너무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여자였다. 근거 없는 의료 조언, 완벽한 모성에 대한 약속으로 비극을 숨기면서 말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질문은 비난의 합창으로 뒤섞였다. 궁지에 몰린 마리아는 도움을 청하듯 치역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그는 간단히 말하며 증거가 담긴 폴더를 의협 대표들에게 넘겼다. 나래는 아기가 마치 이 정의의 순간을 함께 축하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떨리던 그녀의 손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멈췄다. 이 여성들은 나래가 마리안이 버려둔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의 수정이나 만트라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실이 필요합니다. 진짜 의료 지원이 필요해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텔 경비원들이 무너진 마리안을 무대 밖으로 호송하는 동안 나래는 청중 속 여성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번 해방된 진실은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렀다. 마지막 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기모가 조카에게 다가왔다. 해냈구나, 아가. 그녀가 나래를 안으며 속삭였다. 내 고통을 정의로 바꿨어. 나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생을 위로하는 진샘, 흥분한 여성들을 위해 의료진과 협력하는 차가람, 의협과 긴급회의를 조직하는 황보라 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에서 후회하는 표정으로 기다리는 시역. 아니요? 나래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예요. 어떤 폭풍은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만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바닷바람이 오기모의 정원에 있는 수국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나래는 페퍼민트 차 한 잔과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아침 의식을 즐기고 있었다. 롯데리조트 강연 이후 3개월이 지났고 그녀의 8개월 된 배는 좋아하는 가운 아래 둥글고 단단하게 솟아있었다. 테이블 위의 신문에는 더 이상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마리안, 사기성 의료 행위 혐의로 기소. 사진에는 한때 빛나던 코치가 만삭의 몸으로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 덕에 카페들이 돈 좀 벌겠어. 옥 이모가 갓 구운 토스트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병원에 전화해서 내 소식 묻느라 정신이 없어. 나래는 미소 지으며 무심코 배를 쓰다듬었다. 다행히 황 교수님이 훌륭한 문지기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이야기는 미디어 폭탄처럼 터졌다. 유명 웰리스 코치가 임산부들을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고 침묵의 합의와 은폐된 비극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그 이후에 생겨난 지원 네트워크였다. 나래의 휴대폰이 알림으로 진동했다. 진샘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원 그룹이 꽉 찼어요. 두 번째 세션을 열어도 될까요? 그들이 강원대학교 병원에 만든 전문적인 의료와 임산부를 위한 감성 지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다른 병원들이 모방하기 시작한 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나저나 오기모가 그녀 앞에 앉았다. 그녀의 파란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어젯밤에 시혁이가 전화했었어.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 이 정원에서 그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왔었다. 그의 배신뿐만 아니라 마리안의 행위에 대한 그의 공범적인 침묵에 대해서도 부산으로 이사 간대 옥 이모가 말을 이었다. 사회주택 프로젝트 일을 맡았다고 하더군.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를 위해 잘된 일이네요. 나래가 말했고 진심이었다. 원망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초인종이 울려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띤 차가람이었다. 야생화 한 다발을 들고 최고의 응급실 수간호사 사무실을 밝히려고요. 그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병원 근무와 위기를 극복하며 싹튼 그들의 관계는 압박이나 거창한 고백 없이 올바른 순간에 만난 두 영혼의 조용한 확신만으로 오기모의 수국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났다. 회의 갈 준비됐어? 그가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갈아입으러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영구적인 그녀의 방이 된 곳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 멈춰섰다. 거울 속에는 변화된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머리는 느슨하게 따아내렸고 뺨은 바닷바람에 붉어졌으며 목적을 찾은 사람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한때 불확실함에 떨던 그녀의 손은 이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운 사람의 확신으로 움직였다. 더 이상 삶의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강박적으로 물건을 재정리할 필요가 없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차가람이 그녀의 외투를 입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때로는 최악의 폭풍이 우리를 최고의 항구로 이끌어준다는 생각. 문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오기모가 지혜롭게 미소 지었다. 우리 옛말에 있잖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래는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제2의 고향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만과 돌길이 있는 속초는 단순한 피난처 이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집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강원대학교 병원은 활기로 넘쳐났다. 입구에는 아침 지원 세션을 위해 한 무리의 임산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마리안의 강연에 있었던 몇몇 여성들도 있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지원의 기둥으로 변모한 모습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래의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시작할까요? 그룹을 회의실로 안내하며 그녀는 아기가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곧, 아주 곧, 그를 품에 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기대와 기쁨만이 있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나래는 서류 사이에 접혀있는 오기모의 메모를 발견했다. 때로 바다는 우리에게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를 해안에서 멀리 휩쓸어 간다. 나래는 미소 지으며 강원대병원에서의 첫 초음파 사진과 지원그룹의 최근 사진 옆에 임신일기장의 메모를 끼워 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깨달았듯이 결코 상실이나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찾는 것,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끝은 단지 위장된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밖에서는 갈매기들이만 위를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활공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폭풍은 지나갔고 지평선은 그녀 앞에 무한하고 희망차게 펼쳐져 있었다.
해질녘의 빛이 강원대학교 병원 304호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래는 갓 태어난 딸, 고소를 부드럽게 흔들며 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7시간의 진통, 모든 순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완벽하구나. 옥 이모가 작은 아기 위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네, 눈을 쏙 빼닮았네, 아가. 고솔이 하품을 하며 작은 손가락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나래는 경이롭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그룹 여성들이 짜준 담요에 쌓인 삶. 5kg의 기적. 문에 부드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다. 진샘이었다. 푸른 수국 한 다발을 들고. 오늘 아침에 차 선생님이 이모님 댁 정원에서 꺾어왔어요. 그녀가 창가 화병에 꽃을 꽂으며 설명했다. 대기실에서 잡지를 강박적으로 정리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네요. 나래는 부드럽게 웃으며 예전 자신의 불안한 몸짓을 떠올렸다. 들어오라고 해요. 고소리가 대부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싶어 해요. 눈에 띄게 감격한 차가람이 들어오는 동안 나래는 걸어온 긴 길을 생각했다. 서초동 법원에서의 그 아침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변화와 치유, 그리고 재건의 1년. 강원대학교 병원의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다. 마리아는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재판 끝에 건강 관련 활동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녀의 위험한 조언의 피해자들은 정의를 찾았고 더 중요하게는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았다. 알아? 오기모가 고솔의 담요를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내 엄마는 항상 가장 강한 여자는 가장 힘든 폭풍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어. 나래는 딸의 위안이 되는 무게를 팔에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마음과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서울에서 도망쳤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존경받는 전문가였으며 진정한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서느냐에 있다는 것을 배운 여자였다. 그리고 어떤 폭풍은 그녀는 방에 모인 작은 가족을 보며 덧붙였다.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창밖으로 갈매기들이 설악 해변 위를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활공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영원하고 변화무쌍한 바다는 태고의 리듬을 따르며 모든 폭풍 뒤에는 항상 언제나 고요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다.